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영 전주 김도현 변호사. 네, 정적입니다. 네, 개인회생이 가능한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개인회생 가능한 사람은 일단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향후에 계속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당장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금방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회생 쪽으로 알아보셔야 되지, 맞습니다. 파산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런 분들은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네. 선고 나오잖아요. 네, 선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빚이 많고 내가 네. 이제 개인 회생을 할 정도로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고 또 미성년 자녀가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소득 활동을 해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도 도저히 변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때는 네. 뭐 파산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파산으로 이제 와서 어떤 파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환가를 좀 해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변제 계획을 세워도 안 돼. 이건 네.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제 파산으로 네. 오시는데, 그렇게 파산으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환가금으로 네. 집어 넣는다는 맞습니다. 네. 얘기입니다. 바로 면책 불허가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개인회생 네. 되니까 파산 안 돼. 우리 파산을 절차로 진행 안 하겠다. 면책 쪽으로는 네. 안 되고 그냥 면책 불허가를 해버리겠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파산 선고 자체를 일단 받았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채무자가 일할 수 있는 사람, 네. 개인회생이 가능하신 분이 파산으로 들어왔을 때 네.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냈을 가용소득. 가용소득이죠. 네, 그 네. 월 변제금을 네, 전부 환가금으로 가져와라. 네. 이렇게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렇죠.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네, 한 네. 번에 가져오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월 변제금 전액의 반절 정도. 네,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좀 조절을 하죠. 네. 네. 이마저도 안 하겠다 나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환가할 재산이 만약에 있다, 있다 하면은 그걸 전부 환가한 다음에 면책 여부에 대해서 면책을 허가해야 된다, 뭐 불허가해야 된다, 그런 내 의견을 법원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환가할 재산이라는 게 진짜 재산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개인회생 할 정도의 그런 젊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보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요새 보험 없는 사람 없죠. 보험 없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을 다 환가를 하게 된단 네. 말이죠. 해약을 하고 해약 네. 환급금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전부 이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예.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환가를 다 하고 나서도 면책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불분명한 상황에서 내 재산이 이제 다 없어지는 사라지죠. 거죠. 다 네. 없어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이제 취하를 파산, 하고. 네, 면책 신청 취하를 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파산하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 전부 환가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그 파산 절차의 하나예요. 그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을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네.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지켜드리려고 하고, 예. 되도록이면은 이제 사정을 다 아니까 좀 환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정도도 이제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시면은 저희는 그 협조 안 하는 이유 같은 거를 전부 다 좀 법원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분을 네. 면책을 해드릴지 말아야 네. 될지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법원도 또 판단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물론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파산으로 들어왔을 때 난 전혀 뭐 환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네. 있다.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취하하시고 네. 취하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하지만 취하하면 또 파산 그 면책 취하하면은 한동안 또 네, 파산 신청을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그 신청을 하실 때 신청 대리인하고 좀 정말 상의를 많이 해보셔야 맞아요. 돼요. 특히 젊은 분들은. 네, 맞아요.
그 어떤 그 면책 불허가가 될 수도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참 좀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 면책 불허가 허가 이거에 대한 의미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보통 10분 네. 중에 저희가 이제 10분 채무자 오시면 8분은 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요. 많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내가 한 행동이 네.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를 모르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통 또 환가금이 발생하고 네. 부인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겨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될지 젊은 분들은 특히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 네. 희생으로 갈지 개인 파산으로 갈지 이게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아요. 신청 비용 절대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 탕감 받는 거에 비하면은 내 빚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신청 비용이 또 적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청 비용 자체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어려운 대부분의 분들이니까. 채무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청 비용을 많이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어렵게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이 진짜 마지막 도움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마지막 도움을 네. 받는 거이니만큼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네. 신청 대리인하고도 충분히 좀 면담을 해보셔서 네.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내 빚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되게 네. 다양한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네. 자신한테 가장 적당한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천주 김도현 변호사. 네, 정국장이었습니다. 머리는 줄일 수가 없죠. 쥐어짜야지, 쥐어짜. 네.